오프닝부터 해요 그러면. 오프닝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인사하는 거죠. 이 목소리가 누군지. 좋습니다. 이거는 매뉴얼이 있으시니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파일럿을 일단 녹음한 다음에 다음번에 이게 우리가 이거 녹음을 끝내고 나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어떤 자기에 대해서 어떤 타이틀을 달지에 대해 가지고 생각해보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 시도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 청광입니다. 끝. 안녕하세요. 전 란탄입니다. 딱히 저에 대해서 소개할 만한 글이 없네요.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고요. 그 전에는 출판한 작품이 없습니다. 웹에 연재를 하기는 했지만은 아는 사람은 너무 적을 것 같아서 남 얘기 같지 않고. 뭐죠? 책도 내고 행사도 하신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요. 회사를 관뒀다는 부분에서 남 얘기 같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그거를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안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이걸 연상하게 됐는지를 쭉 한번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레젠테이션 해주는 거를 그러면 이번에 녹음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피그마는 디지털 포스트잇처럼 이것저것 그림도 붙이고 텍스트도 붙이고 할 수 있는데 초대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괜찮아요. 이 피그마에 포스트잇이 수십 개가 붙어 있거든요. 네. 왜요?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었나요? 아니? 굉장히 빌드업을 잘 해놨네? 라고 생각했어. 근데 항상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꺼내기 귀찮아. 왜 저에게 중요한 거 당위성. 왜? 그리고 이거를 당위성을 가지려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 근데 가치 없기 때문에 꺼내지 않아요. 제 생각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꺼냈을 때 제가 얻게 될 이익에 대해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이익이 안 돌아온다 싶으면 꺼내지 않아요. 굳이.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꺼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들도 란타님이 교육 만화에 대해서 사파를 그리실 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튀어나온 아이디어는 아닌 거죠. 제가 근데 그 교육 만화 그리겠다고 결정했을 때 일기 쓴 거 외에 청광님한테도 얘기한 적 있어요? 왜 이거 하는지에 대해서? 한 적 있죠?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냥 일기에 쓴 걸 보고 떠오른 걸까? 아니요, 그냥 만화를 그린다는 걸 보고 자체 때문에. 예. 왜냐면 저는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어릴 때 만화책을 좋아했었는데 맨 처음에 접한 만화는 물론 대중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유명한 것들, 어떻게 보면 오락으로 소비할 수 있는 만화가 아니라 여성들은 어릴 때 책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데 책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여가와 취미 중에서 그나마 만화로 된 교육 만화가 일탈의 한 부분이었었어요. 글자로 된 게 아니라 만화를 읽는다는 게. 그런데 이제 그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보니까는 교육 만화가 엄청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이해하기도 훨씬 쉬우니까 직관적으로. 그 만화들의 사파가 저한테 되게 와닿는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와닿았다는 이유가 미적으로 아름다웠기 때문에 완성도가 있었고 대충 그린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고 저는 오타쿠기 때문에 경험을 계속 반추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란타님이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내가 감명받았던 직업을 옆에서 하고 계신다.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미의 기준에 맞춘 그림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생각했을 때 공공예술이나 미술에 대해 가지고 접하기 어려운 친구들,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건 간에 미술이나 이런 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자기한테는 오로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저한테는 되게 또 다시 한번 감명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거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이 교육 관련한 사파 만화 일 물론 돈을 받지만 네.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사람들 이름 다 기억 못 하잖아요. 맞아요. 사파가님들, 만화가님들 이 이름 다 기억 못 하는데 이미지로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엄청 크게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모르는데 그 사람의 작업물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일을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저한테 조금 버거운 거예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려야 된다는 게 분량이 어느 정도 돼요? 많지 않잖아요. 안 많거든요. 한 달에 3장이라고 치면은. 하지만 매달 그려야 된다는 거. 그 어떤 기복 없이 그게 좀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그걸 엄청 생각했어. 어렸을 때 내가 좋아했던 그 서파가들. 의미를 저한테 전달해 준 적은 없으신데 같은 걸 생각하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일기 보고 생각한 거예요. 라고. 왜냐면 분명 일기에는 썼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기억 못하는데 그 사람의 그림으로 기억하고 있는.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들의 지금 그 시절에 남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라고 치면은 엄청난 기회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 있거든요.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피그마에다가 저는 그냥 솔직히 생각해 놓은 게 엄청 많은데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 포스트잇을 붙인 건데 많이 붙여주셨다고 하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아 그래도 허투루 준비한 거는 아니구나. 생각이 산재해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을 많이 만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되게 같아가지고. 큰 얘기긴 해. 지금부터 사람들이 들으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 응?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이야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하나의 팟캐스트로 거기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아니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오타쿠 콘텐츠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 헌정, 공감, 근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바로 팟캐스트로 근본을 세우겠다고? 너무 회사 다닐 때 생각하고 있었나? 청관님이 저한테 피그마 주신 거에 가장 처음에 써있는 건 보물섬. 네, 이 팟캐스트는 보물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발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만화 잡지 보물섬도 생각나요. 맞아요. 근데 남성 만화 콘텐츠? 소년 만화? 소년 만화. 미안. 내가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보물섬은 아무래도 그 활극, 진짜 소년 활극 중심의. 네,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이건 빼고요. 왜? 넣어도 되지 뭐. 네, 편집은 제 마음이기 때문에 넣을지 안 넣을지는 결과물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물섬이라고 제가 쓴 거에 보면은 3가지로 정리했는데, 하나는 보물섬이라는 게 과거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는 섬이에요. 그리고 2번째가 경험과 감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의 취향이 곳곳에 묻혀 있는 섬. 그리고 그 추억들을 꺼내서 금전적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해. 저는 돈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 팟캐스트 왜 합니까? 돈을 받았나요? 지원사 아니에요. 근데 돈에 준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움직입니다. 돈에 준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리도 했어요. 전 사실 바로 그러니까 이 파일럿 녹음하자고 한 것도 바로 오케이한 이유 2가지로 수렴해요. 1번 청광님이 우리 집 오겠대. 녹음할 때마다. 그러면 나는 집도 치워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그죠. 집도 이분은 집을 치우는 게 본인의 미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 이 집을 깨끗이 유지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손님이 오면 어쨌든 집을 치우게 되니까. 네. 청강님이 방문은 굉장히 좋은 일이란 말입니다. 청강님 저희 집에서 거의 3시간 걸려요. 그죠. 근데 오겠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2번 청강님이 기획이랑 편집 다 하겠대. 그래서 무조건 콜. 자, 이게 왜 헌정이라는 거에 연결이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헌정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하겠죠? 다음 바로 헌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헌정. 제작 목적이 3가지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회사 다닐 때 너무 했나 봐. 3개 이상은 쓰면 안 돼. 2개는 부족하고 3개까지가 정확하고 4개부터는 너무 횡설수설. 2개는 너무 읍섭해지. 프레젠테이션 하기에. 그죠. 아무튼 제작 목적은 첫 번째는 헌정이고, 2번째는 공감이고, 3번째는 근본이에요. 진짜 너무 거창해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쓰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해요. 이렇게 쓰니까 진짜 거창해 보이긴 하네요. 헌정은 뭘 헌정하는 거죠? 근데 약간 말을 정리하다 보니까 헌정인 거지, 사실 내용은 이 3가지로 나눈 거를 분리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아. 얘기를 하면은 한 번에 다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헌정, 공감, 근본이라는 게 결국엔 한뭉텅이라는 얘기고. 맞아요. 헌정하면은 전 지금 그 징계거인 안 봤죠. 네. 근데 저희 일본만 안 본 사람입니다. 시그니처 포즈 알아요? 얘네 가슴에다 이렇게 대고
그거 틱톡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상해요. 그걸 헌정 그런 거잖아. 아, 그죠. 당연하지. 나를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항상 늘 말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진짜 편집하기 참 애매하다. 근데 핵심이긴 해. 저는 부모가 없이 자랐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소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나는 나의 부모를 내가 만들었다. 그죠. 맞습니다. 이건 사주에도 나옵니다. 사주에도 나오는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만화가 있는데, 이게 오디션인데, 이제 거기에서 국철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근데 그 캐릭터가 이제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는데 자기 부모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미 헨드릭스의 노래를 듣고 그 사람의 연주를 듣고 이제 이 사람이 내 부모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전 초등학교 때 그 장면을 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나도 그럴 만한 만들어야 될 만한 부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저를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키워준 예술가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저를 길러준 부모와 비슷한 위치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 어머니고 아버지다. 그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야. 나는 홀리 트리니티지.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헌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그들에게 바친다. 네. 그분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저한테는 그게 헌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짠하다. 어머, 기억하고 싶은 거죠. 나의 근본을. 그래서 한문탱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군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느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근본을 잊지 말자라고 생각해가지고 1번 헌정, 2번 공감, 3번 근본이 되는 거죠. 결국 골자의 내용은 이거예요. 마치 내가 그 저번에 문화동네 그 만화다반사 인터뷰하고 나서 뭐 내가 독립만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얘기했어도 내 뿌리는 서울 코미월드에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맞아요. 독립만화 어디서 갑자기 솟아난 거 아니다. 나는 서울 코미월드에서 동인지 만들던 사람이다. 그 행사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행사도 참 한번 다루고 싶어. 어쨌든 청강님이 추억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헌정이자 맞아요. 그 추억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추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러고서 결국에 우리의 뿌리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팟캐스트의 골자다. 그죠. 근데 거기다가 저는 또 란타님의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저는 그 란타님 그림을 보자마자 내가 어린 시절에 나를 키워줬던 부모, 만화의 그 부모, 만화 부모가 떠올랐단 말이지. 마치 라따뚜이에 있는 그 썩을놈의 평론가가 그 라따뚜이를 한 입 먹는 순간 집으로 돌아가요. 그것처럼. 그렇죠. 내 속은 썩은 평론가 그거예요. 그런 건 아니었잖아. 약간 뭐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래야 돼? 달고 다른 이런 느낌이었어. 네,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 사람도 분명히 그런 걸 느꼈을 것 같아. 이 사람의 뿌리 어디 있는가? 그치.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죠. 서울 코믹월드 좋아. 그것도 다루기로 해요. 여기 없는데 주제가 없지만 그것도 다루기로 해요. 언젠가 한 말. 그러니까 근데 주제도 그냥 제가 가상을 임시로 정한 거여가지고 이 기획은 네, 그 기획은 거의 그냥 일단 저 혼자 해온 거여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바꿀 수 있게 쉽게 하려고 피그마를 가져온 거여서 되게 웃겨. 그러고 이 헌정, 공감, 근본 3개 다음에 이게 3개가 묶여가지고 결론이라고 졸라 크게 있는데 무명 예술가들을 기념한다. 그지 무명인 거잖아. 예술 노동을 했던 분들이 유명해지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무명으로 사라지신 분들이 더 많은데 나한테 영향을 미쳤던 분들은 그분들이 더 많단 말이죠. 맞아. 본인이 지금같이 프로그램 기기가 발달해 있는 상황에도 좋은 걸 만들려고 밤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 시설은 물론 더 열악한데. 다 열악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내 부모다라는 생각을 애기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의 뭔가를 만들어냈다. 이거는 분명히 본인의 어떤 집착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기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까 그 얘기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 세이클럽. 맞아요. 녹음 이전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웹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고 싶은데 2000년대 웹 문화에 대해서 거기에서 아바타라는 거 모르는 사람, 픽셀로 만든 그 아바타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 아바타에서 이제
싸이월드로 세대가 넘어왔는데 그 아바타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뒤져보면 나오긴 하겠죠. 인터뷰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 다 기억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서 퇴적됐어. 오히려 그 이미지만 사람들의 뇌릿속에 남아있고 남아서 지금 뭐 유튜브로든지 그런 걸로 다 소비되고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 근본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편집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은 그리고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계속해서 소비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짜집게서 만든다면은 저 이건 루브르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작물 작물합이? 그죠? 그냥 작물 그냥 내 작품은 작물이요라고 얘기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남의 나라 가가지고 졸래 뺏어오고 그죠.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편집 못하겠다 이거 넣어야겠다. 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맹세컨대. 청아님이 그 결론 밑에다 그렇게도 썼어요. 누구나 자신이 만드는 예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한다. 맞습니다. 겠죠? 좋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지키기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다들 변명하기가 너무 좋아. 내 이름 석자가 안 들어간다는 그게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명 예술가들 요컨대 내 이름 석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 받은 만큼만 이라고 난데? 그러니까 그런 네. 변명을 하기가 너무 그 유리한 포지션인 거야. 나쁘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그러다가도 이게 맞나? 좀만 더 하면 더 좋아지는 거 뭔지 알아. 근데도 돈 받은 만큼만. 너. 나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갑자기 나 이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는 보통 주변에서도 그런 노동력을 들고 있으면 하지마. 너 뭐 왜 해? 너 그 노동력을 너 자신에게 써라고 얘기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도 저 자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만 씁니다. 청강님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 왜 하세요? 하지마.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나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갑자기 덤벼들었네 내가. 다루고 싶은 주제들이 있어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게 교육 만화예요. 그죠. 아무래도 이거를 생각한 이유라고 주제가 교육 만화인데 내용에 어떤 걸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보물섬을 생각한 이유 당신 때문에 굉장하네. 네. 물론 그 이전에 되게 머릿속에서 그쵸. 이전에도 뭔가 생각하고 플루이드한 아이디어는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화를 만들 걸 키를 제공을 해준 거죠. 예. 독서평설이라는 거 보고 되게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벌써 2년째 하고 있거든요. 오래됐구나.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 그러니까 횟수로 아직 2년 꽉 24개월 못 채웠으니까 어쨌든 12개월은 넘었거든요. 어떻게 날 찾았지? 싶기도 했고 그거는 이제 당신의 예술성을 기억해 놓은 편집자께서 그런 거죠. 아마 인스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맨 처음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파를 그렸는데 그게 아마 교육 컨텐츠 만드는 분들 내에서 보시니까 그분들은 비슷한 종류의 서적들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청소년 서적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좀 눈에 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평설 일 들어오고 독서평설 일 들어오고 나니까 또 이렇게 청소년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좀 그죠. 맞아요. 외주를 한번 하면은 외주가 들어온다 라고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분들이 난타님의 만화 안에서 어떤 언어를 코드를 읽었다고 생각해. 그 코드가 뭐냐? 거슬러 올라가면은 당신이 어렸을 때 읽었던 교육 만화. 그렇지. 네. 그 조각이 남아 있었어요. 그 조각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거를 본인도 내면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기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맞아. 그리고 그게 이렇게 구체화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그 예술을 봐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 그래서 당신 선택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엄청 커지는데. 네, 그래요. 저는 뭐든지 이렇게 확대해서 갑니다. 앞으로 나오는 콘텐츠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무튼 교육만 있고 밑에 문방구 정말 멀티플렉스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는 모든 놀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문방구 재밌었어요. 정말. 구경만 해도 그게 바로 최초의 편집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 문방구에서 일하시는 지금 우리 나이대였을 거예요. 지금 우리 맞아. 나이대 이제 문방구 주인 아줌마 아저씨들이 문 완구 제작하는 데에서 떼다가 그죠. 아니면 뭐 와가지고 영업을 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 이거는 돈이 되겠다. 내지는 이거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생글샵을 만드셨겠죠. 얼마나 재밌어.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네도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맞아요.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듭니다. 지금도 있는데 어릴 때 더 힘들었어요. 어릴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5학년 때 학교 뒤에 그 교실 뒤에 있는 게시판이 선생님이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자기 소개를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카드를 만들어 오는 걸 숙제를 내줬었거든요. 근데 저는 나무 모양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과 모양의 자기 소개서를 붙이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 사과 모양을 사과가 빨간색이니까는 골판지로 만들고 사과 반으로 쪼갰을 때 보이는 사과 속살을 노란색 색종이를 붙이고 싶었어요. 근데 빨간색 골판지를 사고 싶은데 빨간색 골판지가 300원이었어요. 난 200원밖에 없었어요. 마침 하얀 색깔 골판지가 200원이었어요. 그래서 하얀 색깔 골판지를 사다가 포스터 컬러를 발라서 빨간색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이제 내가 빨간색 골판지와 하얀색 골판지 사이에서 거의 한 15분, 20분 가량을 서 있었어요. 고민하느라. 네. 그거를 빨간색을 사고 싶은데 하얀색 살 수밖에 없는 돈밖에 없어서. 근데 그거를 문방구 주인은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도 이 애가 지금 뭐를 고민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냥 주기가 애매한 입장이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힘들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는 그 일이 생각이 나요. 네. 저는 문방구에서 애들이 그 문방구 사장님한테 100원, 200원씩 빌리는 걸 엄청 많이 봤었어요. 와우. 나도 빌릴 걸. 그게 되는 것도 놀라웠어요. 사실. 왜요? 그게 통용이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맞아요. 되는 애들이 네. 있잖아요. 안 되는 애들끼리 만났겠지. 근데 저도 그래서 한번 그냥 그 상급생? 고학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 1학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8살이었어요. 저도 100원 그럼 빌려주세요. 이랬더니 넌 안 되지. 이러는 거여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게 왜일까? 네. 그건 제 생각에는 새마을 금고. 그러니까 프리미엄 그 고학년들은 이제 몇 년 동안 거길 다니면서 프리미엄 손님인 거지. 새마을 금고. 그분들은 이제 뭐라고 해야지 신용이 있는 거지. 신용이 그치, 있는 거지. 이 정도 쌓였지. 빌려줘도 된다. 갚을 수 있고 얘는 어디에 도망가지 않은 사람이다. 하지만은 이 친구는 신규 가입자인데 돈을 갑자기 대출을 해달래. 그때 8살이었는데 너무 맥락에 그럼 저도 100원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넌 안 되지? 이러는 거야. 아줌마가 널 뭘 믿고 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누군 되고 왜 누군 안 될까? 그냥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이젠 밝혀졌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허무맹랑했네. 어린이 잡지 뭐 모았던 거 있으세요? 미스터 K를 진짜 근데 미스터 K가 사실 되게 따박따박 나오는 그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다 모을 순 없고 그죠.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거 사는 사람 진짜 한 반에 몇 명 없었어요. 네, 애들 막 구경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 이거 한 장만 이러면서 애들 막 구걸하고 막 이러잖아. 몇 달에 한 번은 그래도 샀던 것 같아. 돈 모아서. 저는 아예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가지고 살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약간 찐따발이었어서 그거를 살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친구 1군 같은 경우에 편지지를 많이 얻을 수 있어. 그리고 2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한두 장 정도 얻을 수 있어. 3군 같은 경우에는 1군이 얻은 거에서 좀 동냥하든지. 전 4군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구경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구경을 할 수 있었네. 책을 만질 수는 없었어요. 책을 만질 수는 없었고 이제 다른 1, 2군들이 빌린 이미 뜯은 편지지 같은 거 그냥 좀 구경하고. 근데 저도 그 디자인 포맷들이 있잖아요. 그죠. 매번 나오는 아니면은 그 당시 유행하던 과자 포맷. 그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거 있으니까 그거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렸어. 종이에다가.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죠? 그게 어땠냐면 제가 사촌들이 많았는데 이제 사촌이 쓰던 컴퓨터를 물려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프린세스 메이커 2가 깔려 있었어요. 근데 프린세스 메이커 2를 하다가 어느 날 컴퓨터 고장이 났어. 컴퓨터 고장이 나가지고 난 프린세스 2를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착병력 같았겠다. 너무 그리운 마음에 그 UI를 연습장에 그대로 그렸었어요.
UI를 뭔지 알아. 연습장에 그대로 그려서 그리고 그 아바타를 그려가지고 종이를 오려가지고 그 위에서 이렇게 놀게 만들었었어요. 예. 네, 그렇게 살았네요. 약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저 진짜 똑같았어요. 아 진짜요? 병이 있네 둘 다. 그러니까 컴퓨터 플래시 게임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만드는 아바타 옷 입히는 거라든지 그런 게임들. 근데 그때는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한정적이니까 맞아요. 정확히 똑같은 공책에다가 그 병이 있어. 그 UI 그대로 구현한 그거 해가지고 그 풀로 붙여가지고 그 버튼마다 맞아요. 아 심지어 그 프린세스 메이커에서는 돈을 모아야지 재화가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 예. 옷 사고 뭐 여행 가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나 혼자 뭐 일 시키는 거 어떻게 할 거야? 할 수 없으니까 음식 만든 거를 먹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노동을 시켜가지고 돈을 겨우겨우 번 걸로 음식을 먹여야지 재밌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걸 제작하는데 재미만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플레이에 대한 그게 없어진 거지. 아니요. 구현하고 나니까. 아니요. 직업을 찾게 된 거죠. 내가 이런 걸 좋아한 거라 이런 거 만드는 거를. 맞아요. 근데 그것도 플래시 게임 같은 거 네. 중에서도 아이템이 랜덤으로 나온다거나 선택이 랜덤으로 돼가지고 재밌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사실 플래시 게임을 잘 안 해서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막 그 슈 시리즈 같은 거 뭔지 아시죠? 저 초등학교 때는 그게 엄청 그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랜덤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계속 돌아다니고 내가 클릭을 하면은 어떤 아이템에서 멈추는. 요즘에도 핸드폰에도 그런 게임 있잖아요. 길을 가고 있는데 맞아요. 왼쪽으로 가면은 이 아이템 먹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믹스 매치 해가지고 코디를 완성한다거나 뭐 요리를 완성한다거나 그런 종류. 근데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못하니까 내 공책에다가 구현해놨으니까 눈 감고서 이렇게 손을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러고서 일정 시간에서 멈춰가지고 그러면은 그거 그대로 다시 그리고 막. 뭐가 문제였던 걸까? 우리는 왜 그런 시도까지 했던 걸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요. 어린이 주니어 네이버도 저한테는 잡지였어요. 주니어 네이버는 웹인데요? 왜요? 그 매거진의 역할을 했어요. 거기에 게시판들 올라오는 콘텐츠들 그런 것들이 거의 잡지처럼 그 주기에 따라서 계속 회전되니까. 저는 주니어 네이버를 세대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주니어 네이버를 하실 때 저는 그냥 네이버에서 놀던 그거여가지고 카페를 주로 갔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비애를 알게 됐죠. 몰랐어. 나는 봉준현이 좋아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태상노군을 좋아하는데 태상노군이랑 누구랑 좋아하냐고. 다 이런 식이지. 저는 태상노군을 좋아하는데요. 나루토를 좋아했던 어린이들이 그래서 나루토 공인형 쓰냐고 물어보고. 그게 공수가 뭐예요? 라고 그때부터 시작했지. 어린이 잡지도 재밌는 거 많았어요. 잡지에서 왜 비애까지 갔지? 왜냐면 저게 월간 주간 만화 잡지 코미월드 부스 소개지 이렇게 써 있어서 그랬나 보다. 맞아요. 이게 잡지라는 게 전 잡지를 되게 좋아하고 좋아했고 그런데 잡지가 되게 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인스턴트지만은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아이템만 모아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는 엄청 좋아해서 그거를 모으면은 저한테는 책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맞아요. 수집해서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가지를 엄청 많이 모았었어요. 마니또라는 게 있었어요. 마니또 아세요? 그 커버만 알고 몰라요. 그게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출판된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진짜? 네. 그렇잖아요. 매주 이게 어떤 문방구나 이런 애들이 많이 갈 법한 데에 배치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어디서 출판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다 미궁 속에 있잖아요. 아세요? 모르잖아. 물론 지금 찾아보면 나오겠지. 이걸 만약에 에피소드를 다루게 된다면은 무가지다 보니까는 그거 모았고 그리고 한창 비디오 대여점 이런 데서 나눠주는 제가 또 만화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영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새로 들어오는 신작 비디오 그죠. 소개되어 있는 영화마을 맞아요. 영화마을에서는 또 만화책도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만화책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런데 가면은 뭐 오늘 들어온 작품 해가지고 그 종이 엄청 너덜너덜하게 그 맨날 그 리스트 업데이트 해놓는 맞아요.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 맞아요. 그게
또 그게 하나의 문화였기 때문에 가가지고 무조건 일단 그거 한번 훑어보고. 맞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제가 만화를 안 봐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화에 대한 정보를 얻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 이제 트위터밖에는 얻을 수 있는 창구가.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이제 물성을 가진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모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전 잡지를 그러니까 제가 사서 볼 수는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도서관을 진짜 많이 갔어요. 맞아요. 도서관 가면 웬만한 어린이 교육에 관련된 잡지는 다 구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제가 다니는 도서관은 좀 유두리가 있어가지고 윙크라든지 좋다. 있었어요. 거기 근데 만화 잡지긴 하지만 그때는 또 한창 부록 같은 것도 주고 맞아. 경품 같은 것도 주고 부록이 진짜 좋았어요. 그 항상 만화는 갱지의 흑백 만화로 그 보지만 경품란이라든지 그 이벤트 관련한 란은 컬러잖아요.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아이템들 막 맞아요.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그러는 거 보면서 맞아. 이런 거 이렇게 레이아웃 배치하는 사람 당시 레이아웃이라는 단어를 몰랐는데도 그냥 이렇게 배치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지. 예전에 한번 또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투니버스에서 행사를 할 때 행사만 즐기는 어린이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란탄 작가님이 행사만 즐기는 어린이가 아니라 그 뒤에서 그 행사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고. 이런 변태? 아니 어릴 때 그런 걸 생각해. 물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을 제가 예전에 데이터베이스로 이분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거를 하면은 잘 맞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항상 동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분명 이거를 모아서 배치를 하고 누군가에게 배포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정보를 어디서부터 얻어서 이렇게 조율하고 막 배치하고 하는 걸까라는 그런 것들. 맞아요. 엄청 동경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막 도서관에서 그런 거 총천연 컬러 잡지들 보면서 와 나도 이런 느낌의 스크랩 막 그런 레이아웃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한다든지 그런 거 되게 많이 상상했던 것 같아요. 레이아웃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있으셨었어요? 엄청. 하긴 상통하는 면이 있네. 저는 이분의 그림을 보고 처음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했던 거를 계속 하고 계신 것 때문에 놀랐었거든요. 제가 포기한 게 많아요. 저는 노동력이 많이 들면 일단 포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어진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금전과 시간에 대해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그 계산 대비 손익 그걸 따졌을 때 손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싶으면 아예 애초에 포기하는 편이어가지고 뭘 잘 안 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시도하기가 손실이 너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그 수익으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까지의 명맥을 이어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게 빨리 포기하는 편인데 그거를 계속 하시고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가 클럽하우스에서 만났었는데 그때 만나고 얼마 안 했다가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왜 하냐고? 아니요. 왜 하냐고니 아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하냐. 그럼 왜 뭐라 그랬어? 그때 이제 이미지를 문장이나 사고를 이미지로 만드는데 저는 제가 사고가 글로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미지로 먼저 하는 네, 이미지로 먼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이미지로 하고 그거를 글로 전환을 해가지고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두 배로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저 혼자만 생각할 때는 이미지로 하는데 그거를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거를 사유를 해가지고 사람 말을 할 수 있게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언어적으로 구체화하는 데 집중을 하는 편인데 이거를 글과 그림 두 개 다 하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되게 놀랐었어요. 저는 제 기준입니다. 다른 비슷한 걸 느끼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에 글로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거예요. 어릴 때는 책을 보면은 책에 있는 글을 머릿속으로 스캔하듯이 스캔을 하고 그걸 외우고 그거를 이미지로 다시 한번 전환을 해가지고 상상을 했었어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캡처하듯이 기억하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 집 찾아갈 때도 동호수를 얘기해주면 못 찾았어요. 대신에 한번 간집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이미지로. 네, 이미지로 기억을 해서 비디오랑 이미지로 기억해가지고. 청아님이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떠오르는,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해서 여러 번 봤던 종류의 책들이 떠오르는 게 있어. 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다 교육용 서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주로 과학 서적이었는데요. 스노우 눈에 관련한 어린이 과학 서적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눈이란 테마를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국내 거 아니고 아마 해외 거 이렇게 번역해서 들어오는 어린이 과학책이었는데 그럴 수가 같네요. 예. 눈에 대한 동화도 있고 요컨대 눈의 여왕과 관련한 어떤 창작 동화 같은 것도 있고 눈의 결정이 어떻게 생성되는 거에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림이랑 글이랑 같이 해주는데 그게 일반적인 레이아웃이 아니고 막 세로로 눈 결정이 화면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레이아웃이 있다거나 근데 우리나라 책에선 그런 게 잘 없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텍스트 박스 있고 맞아요. 거기를 해치지 않는 레이아웃을 맞아요. 유지하는 글이 네, 주고 네. 그냥 그림은 좀 보조적인 그런 맞아요. 거니까 근데 그 글을 거의 해치는 수준으로 눈 결정이 막 박혀있는 막 그런 레이아웃이라던가 근데 그런 게 상위 개체가 있고 하위 개체가 있는 그 알고리즘의 제일 상단에 있는 주제를 그 눈의 결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타고 내려가면은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이해를 잘해요. 근데 보통은 서론, 결론, 본론을 다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게 학문이다 보니까는 저는 학문을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문은 뭐야? 뭐 이런 것들 뽑아내거나 그런 거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가적인 정보들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어려웠었어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나로 핵심 한 방에 보는데 근데 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걸 또 나는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한번 변환을 해야 되니까 되게 어려웠었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마 그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폐? 자폐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테스트를 해보거나 뭐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걸 해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런 종류의 과학 서적 시리즈들이 있었고 재밌었겠다. 네, 그 당시에 그런 종류의 과학 서적만 그래서 엄청 좀 읽었었어. 그게 본인한테 느끼는 미가 있었을 거예요. 있지. 네. 그러니까 그림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맞아요. 저는 그렇다고 엮여서 생각해요. 그 정보를 굉장히 아름답게 전달해 주잖아. 내 말이 아름다움이 가장 중요해요. 예뻐야 돼. 뭐든지 맞아. 예쁜 게 제일 중요해요. 예쁘게 전달해 주잖아. 근데 그게 문이 없어. 저걸 한다니까 이 사람. 한국에서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나 진짜 잘 못 봤어요. 잘 못 봤고 물론 제 소견이 좁습니다. 근데 잘 못 봤는데 그 중에 있었고 그거를 계속 하려고 해. 진짜 겁나 머리 써야 되거든요. 내 입장에선 그래요. 나는 그래서 포기했어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나 말고 어려움 느끼는 사람은 저 말고 못 봤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미지로 병치시키는 그런 종류의 어려움? 어려움 못 봤어요. 이런 정도로 어려워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근데 저도 짐작만 할 뿐이지 정확히 그게 뭔지를 겪어보진 않았으니까. 어려워하지 않죠 보통. 근데 이미지로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르긴 하죠. 갑자기 또 엄청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그 이미지와 텍스트의 보안 상호 보안 관계에 대해서. 그럼 결국 그거 만화란 게? 그니까요. 그래서 만화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어린이접지 밑에 만화책이 있어. 되도록이면 원나블 이전의 고전 만화책이면 좋을 것 같다. 네, 맞아요. 보신 게 뭐 있어요? 원나블 이전 작품들? 원나블 아니요. 그런 변태적인 만화는 못 보죠. 왜 변태적인 만화? 데스카우상무 뭐 이상성욕 있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아톰 같은 거는 방송을 해줄 법 해가지고 이제 3사에서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보기도 했었었는데 그 위에 것들은 선정적이거나 도착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있죠. 취향이 분명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림책이긴 한데 그런 거를 아마 읽으려고 했었으면은 만화 대여점 같은 데나 갔었어야 됐을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드릴 게 있는데 만화 책방 주인들이 안 허락해줬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애들 야마 같은 거 애기들이 보면 안 된다고.
원나블 이전에 고전 만화책? 나 뭘 읽었을까? 읽긴 읽었겠지. 원나블 이전에 고전 만화책이 국내 순정 만화일수록 좋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그거는 국내 순정 만화일수록 좋다고 제가 밑에 따로 달아놨는데 그 작가님들이 되게 학생들도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초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지만은 중고등학생들도 만족시키면서 그렇게 유치한 느낌은 아니죠. 그죠. 20대 초반까지도 좀 약간 만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때 당시에는 엄청 그때는 그 성인이 돼가지고 만화책을 읽는다는 게 엄청 깊을 거예요. 이상한 거란. 그런 것까지 어우를 수 있는 작품을 만든다는 게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를 제작할 당시에 그분들 작가님들 나이대가 이제 20대 중후반 뭐 많으면 후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저는. 20대셨을 거야. 그분들 작품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거 녹음하기 전에 그러면 한번 싹 읽어야 될지 몰라요. 오히려 제가 많이 안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읽지 말고 저는 이거를 주제로 정한 게 제가 생각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 거고 안타님이 생각하는 노스테이지어가 있으면 그거를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교차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거기에 억지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 어릴 때 추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아니야 그냥 녹음하기 전에 백그라운드로 알아놓으면 좋으니까. 뭐 저는 안 읽을래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만화책을 안 읽는다는 게 아니라 안타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에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어렸을 때 읽었던 만화책들 대부분 교육 만화가 많긴 해. 아무튼 넘어가서 애니메이션. 이건 얘기할 거 많아. 애니메이션은 완전 다르지. 아까 이것도 이제 레코딩 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건데 솔직히 그 당시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에 있는 캐릭터들 눈만 가지고도 1시간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생김새를 갖고 있는지 그죠. 이미지였는지. 왜냐면 일본 만화가 가장 이제 감정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다른 양분을 했을 때 북미 만화로 하자면은 북미 만화는 액션이나 상황적 제스처에 의해 가지고 감정 표현하는 게 컸다면은 일본 만화 같은 경우에는 얼굴과 눈에 그런 걸 되게 많이 집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니메이션 아니라 만화 얘기하는 거죠. 애니메이션. 지금 네, 애니메이션 넘어왔으니까는 그 눈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얼굴 그냥 그 표정이랑 눈 어떻게 그렸는지만으로도 지금 이제 그 얘기하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애니메이션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있는 눈만 따가지고 보여줬을 때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 엄청 많을걸요?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슬레이어즈 그리고 바로 알 수 있지. 슬레이어즈 약간 그 아치형 눈에다가 눈썹 이렇게 클램프 디자인 그 눈 꼬리 이렇게 그죠. 위로 올라오고 그런 거 그리고 세일러문 세일러문도 시즌별로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만 해도 1시간 떠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세일러문 변신 장면은 진짜 센세이션했어. 어떻게 그 실루엣 안에 그런 오로라를 넣을 생각을 아마 검열 때문 아니었어요. 맞아. 그것만 해도 애니메이션 할 얘기 많죠.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생각났던 게 뭐냐면은 제가 엄청 그러니까 집착하는 캐릭터 롤이 있는데 주인공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초반에 나오는 등장하는 악역에 대한 집착이 제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웨딩 피치에 나오는 보라색 머리의 캐릭터가 한 명 있어요. 네. 피치한테 되게 열등감이라기보다는 이제 라이벌 의식 같은 걸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피치랑 약간 케미가 있는 남자 주인공한테도 호감을 느꼈어요. 나 청원이 무슨 얘기하려는지 알겠다.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열등감 느끼는 질투와 열등감 느끼는 그 역캐들에 제가 열등감 느끼는 여자 캐릭터한테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그 롤이 좀 정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인공을 돋보이게 만들 사람이 필요해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고 근데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변태적인 것들 다 다루면은 뭐 1시간 안에 당연히 못 담고 그냥 뭐 애니메이션을 다룬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뭐도 있었지 뭐 이것도 있었지 뭐 그 정도로만 다루게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기획서에다가는 10화를 기준으로 했는데 10화가 넘어가려면 이제 그만한 호응과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은 그에 상응하는 금전, 네, 이익이 있어야 돼요. 네. 음악,
또 있어요. 레코드샵, 테이프, CD, MP3 초반까지. 맞아요. 이런 10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제 그 주제에서 조금 더 심화되거나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듣고 싶다. 저거에 대해서도 물론 나중에 피드백이 올 거니까는 그거에 이제 이런 피드백이 올까? 주제 뭐 안 오면은 뭐 18호 끝나는 거고 이제 저랑 란탄만 재밌고 예, 끝나는 거죠. 저랑 란탄님만 재밌고 그냥 끝나는 거죠. 이게 웃긴 것 같아요. 즐거움이 우선이다. 저는 진짜 재미없으면 안 해요. 인생이,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생 거지 같고 당신 죽어요. 인생 거지 같기 때문에, 재미라도 있어야 그나마 살만한 것 같아요. 인생이 거지 같을 때 도움이 되는 건 단 2가지. 재미와 돈. 물론 너무 2가지만 얘기했을 때는 도파민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지긴 한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 마음에 기억에 남는 예술이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그럴까 약간 갑자기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하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사랑이나 애정이 있어야지만 내 마음속에 남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작업물이. 그게 사랑을 노래하고 예술을 노래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업자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을 때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그게 와닿는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에게 다 와닿진 않겠지만은 지금 당장 나한테 어떤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거를 받기가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랑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한단 말이죠. 어떻게 받아들일지, 뭐 어떻게 담아야 될지. 맞아요. 지금 이게 대답이 바로 나온다는 게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와닿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거는 작업자가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작업물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닿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한숨 나와. 왜? 다 닫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죠. 그거는 알 수 없어. 왜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어릴 때 만들었던 거를 보는 사람들도 본인한테는 와닿아가지고 20-30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고독 속에 작업했을 거예요. 누가 얘기해줬겠어요. 자기네들 옆에 있는 동료들이나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거는 알 수 없는 것 같아. 지금 현 시점에서 닿았는지 아닌지를 얘기하는 것은. 그죠? 누가 그거를 심지어 초등학교 때 그런 걸 느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절대 아닐걸요? 그리고 어린애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한테 닿기는 했을까? 그것도 아닐걸? 그 작업자한테? 네. 되게 SF적인 거죠. 시간을 넘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즐거움이 우선이다. 맞아요. 저는 제작하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면서 만들었을 때 보는 사람들도 재미를 느낀다고 생각해요. 제가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진짜 좋아하는데 물론 단 한 가지 게임만 합니다. 스타디밸리. 아니야. 에펙. 스타디밸리 너제. 미안합니다. 스타디밸리 좋아하시는 분들 저 1000시간 했어요. 스타디밸리보다 훨씬 재밌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 그 게임은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게임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 게임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모든 게임이 그런 것 같아요. 플레이하는 사람이 재밌게 하면 누구나 느껴지거든요. 이게 지금 자기가 흐름을 탔다라는 게 보여요. 게임을 하는 화면을 보면은. 그 사람이 플레이하는 그 화면을 보고 있으면 네. 이게 게임을 좀 아는 사람이면은 보면은 보여요. 이 사람 지금 흐름을 탔고 이게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완전 그런 거잖아. 열반에 들었다 같은 느낌인 거잖아. 그치. 게임이 나고 내가 게임이 되는. 열반은 불교적인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약간 그 도교 쪽인데 이제 모라일체 같은 그죠. 그게 되는 거지. 그 재미를 느끼는데 내가 이걸 작업하는데 재미를 느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재미를 느낀다? 나 재미가 제일 중요해. 요새 콘텐츠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들게 한다. 제안서, 기획서를 써오면서 이미지도 동시에 제작해왔는데 거기에는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제가 제작을 먼저 해서 란타님한테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이제 이미지를 3종류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아이콘이고 하나는 엠블렘이거든요. 근데 엠블렘이 이제 텍스트랑 이미지로 나눠져 있는데 텍스트 엠블렘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팟캐스트가 재미없을 리가 없다. 왜냐? 내가 재밌기 때문에 라고 써놨거든요. 재미없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니까. 재밌는 사람들만 듣게 될 거예요. 이거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만. 공감을 가지면은 누구나 흥미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시너지가 발생하면은 재미를 느껴요. 사람은 누구나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종류의 것 있잖아.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진짜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정도로 무대뽀로 정말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네. 청강님은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엄청 큰 것 같아. 평소에도 그래요? 아니 그냥 청강님이 갖고 있는 어떤 취향이라든지 네. 파는 분야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사랑이 되게 네. 확고해, 강해. 좀 어려운 것 같아.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이 남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남들도 좋아할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으니까 한다는데 어쩔 건데라는 그죠? 식의 그게 되게 강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자랐기 때문이에요. 혼자 자랐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면 남들도 다 좋아할 걸? 은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내가 좋아서 이만큼까지 한다는데 뭐 어쩔? 이런 종류의 그게 되게 확고해. 저거는 매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좋다는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 어쩔 진짜 그거야. 어쩔? 이게 되게 강해. 네. 저는 그거를 되게 흔들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책임감은 엄청. 그리고 굳이 더 얘기하면 그냥 잘 만들고 싶은 거죠. 전 그런 거 없습니다. 모르겠다. 네. 난 그럼 그냥 전적으로 믿는 걸로. 뭐 어쨌든 업로드 하기 전에 한번 들으시라고 들을 거긴 하지만은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모르겠고 저는 시간 되면 업로드 할 거고 당신들은 뭐 어떤 걸 듣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그 정도로 가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돈이 안 되면 하지 않는다. 재미가 없으면 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이라서 진짜 네. 나는 모르겠어. 회의적인 말을 하게 되네. 네. 돈이 될까? 돈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재미로 하는 거죠. 네. 돈과 재미는 저한테 동일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재미를 사기가 어려워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돈 주고 재미를 사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돈 주면 재미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착각이야. 네, 맞아요. 진정, 네, 그거는 돈을 주면 재미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돈을 너무 많이 들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이지? 쇼츠를 보는 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 보잖아요. 그거 결국 만족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를 보고. 쇼츠를 많이 보니까? 네. 양치기로. 네, 그죠. 시간은 돈이에요. 결국 당신은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 엄청. 네. 그래서 쇼츠는 재미없다는 걸 계속 저한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쇼츠에 돈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본주의적인 이야기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저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시멘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콘크리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 와중에 또 타로 카드 가져왔어. 이 팟캐스트에 뭐라 그래야 돼? 행방을 점치겠다. 제가 타로 카드에 되게 엄청 집착하거든요. 타로 카드 재밌어요. 근데 타로 카드도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해봐요. 지금? 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오프 더 레코드로 재미로 하는 줄 알았어요. 해봐요. 좋아요. 사진을 찍어 올릴 수 있다면 찍어 올리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테디오에 할 거면? 받아들이시라는데요. 무엇을? 이 팟캐스트를. 이거는 제가 타로 카드를 보기 전에 카드를 케이스에서 꺼내잖아요. 카드를 케이스에서 꺼냈을 때 완전 새 것의 상태예요. 왜냐면은 이전에 제가 타로 카드를 보고 케이스에 넣기 전에 한번 다 섞어서 넣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이미지가 보이는 면을 제가 보지 않은 채로 케이스에 넣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꺼냈을 때 완전 새로운 이미지가 떠 있단 말이죠. 그 전에 봤던 거랑 맨 처음에 다르게. 딱 꺼내서 나오는 화면부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나오는 이미지가 내용에 보고 싶은 거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액셉턴스가 나왔어요. 받아들여라. 이 팟캐스트를 2명이서 하게 된다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전반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 가지고 오라클 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타로 카드로. 3장이 나왔는데 한 장만 뽑을게요. 프렌십. 오. 좋은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청강님과의 우정 돈독해질 수 있지. 한 달에 한 번 만나기 쉽지 않아. 밑에 있는 설명도 읽어봐요. 아주 좋은데요? 리즌이래. 나는 친구라는 것이 내 인생의 어떤 이유, 리즌, 이유 말고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목적까지는 너무 과대 그건 것 같아. 과대 해석인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충분한 설득 사유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우정으로 이루어진 어떤 결과물이. 근데 왜 납득한다, 이해한다. 네, 좀
협업으로 하기에는 괜찮은 카드인 것 같아요. 친구란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게 친구라고 생각했을 때 이 카드를 보면 이제 떠오르는 게 지음이라는 고사성어 아세요? 몰라요. 당신의 음을 안다는 건데 그냥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는 친구가 있는 게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되게 음악 연주를 잘하는 이제 옛날 사람이 있었어요. 알 것 같다. 네, 교육 만화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어디선가 보긴 했을 거예요. 뭔 소리인지 지금 악기를 겁나 잘 연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연주가 왜 좋은지를 이야기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평생 연주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재미예요. 나는 재밌어서 연주하는데 그 연주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아름다움이 있는지를 얘기해주는 친구.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친구. 그러니까 굳이 청강님과 나라든지 이 팟캐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거라고. 예술가들에 대해 가지고 그들에게 건네는 시공간을 초월한 우정의 인사 같은 그쵸. 것이지. 바로 재밌죠? 그거 다른 카드네? 네, 이거는 TV 시리즈라는 카드인데 TV 드라마를 각 카드가 가지고 있는 테마에 맞춰가지고 배치를 했어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데빌 카드가 한니발이에요. 그리고 그 패트릭 제인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 건데 전혀 몰라. 옛날에 멘탈리스트. 맞아요, 멘탈리스트. 근데 그 멘탈리스트가 마법사 카드에 그려져 있어요. 나 이거 봤는데. 패트릭 제인 전혀 기억 안 난다며 방금 전에. 이 사람 되게 저거잖아. 능글맞은? 네, 근데 진짜 메네라인데 그거를 가린다고 능글맞은 연기를 하는. 기억 하나도 안 나. 근데 CSI 시리즈도 하나도 기억 안 나. 멘탈리스트, 수트 뭐 이런 종류의 것 있잖아요. 그 범죄. 신기하다. 일드 같은 거는 잘 기억하시는데. 기억하는데. 뭐가 나왔나요? 무슨 카드가 나왔나요? 카드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몇 개를 뽑는 거예요? 원래는 3개만 뽑는데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거랑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보고 싶은 거 3개만 뽑는데 3개를 뽑으려고 했는데 2개가 딸려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이걸 리딩하는 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보통 타로 마스터들이 리딩이라고 하는데 저는 일부러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최대한 덜 쓰고 싶어 해가지고 그냥 읽기 내지는 아무튼 다른 걸로 좀 변환해서 말하기는 하거든요. 카드 읽기 정도면 뭐 되지 않을까요? 다 심상치 않은데? 다 칼. 뭐지? 이거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란타님한테는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점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사 박문수. 시작됐다. 네. 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야기. 네. 근데 이제 어사 박문수가 도성 내에서 저는 이거를 이제 옛날에 들었어. 되게 어린 시절에 교과서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많이 풍화된 상태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들어주세요. 어사 박문수가 이제 도성 내에서 점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민심을 선동하는 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확인을 하러 그 점집에 갑니다. 근데 그 점집에서 이제 점쟁이를 만났는데 자기가 갈 때는 어사라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고 이 사람의 자질을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허름하게 있고 누추하게 있고 그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이제 점쟁이한테 점을 보는데 점쟁이가 점을 보는 방식이 이랬어요. 한자가 여러 개 써져 있는 책에서 하나를 자기가 짚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통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점을 쳐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 점쟁이가 한자를 하나 짚어라고 해가지고 박문수가 짚은 한자가 점복자였어요. 점복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세로 줄이 하나 끄어져 있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획이 하나만 추가되어 있는 글자거든요. 네, 그거를 보고 점쟁이가 그 글자를 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어사나리 하면서 이제 고개를 숙였어요. 왜 그랬냐? 내가 어사인지 어떻게 알았냐? 나는 내가 이렇게 누추하고 허름하게 입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어사인 줄 알았냐라고 했더니 사람이 서 있는 자세에서 옆에 마패를 차고 있는 이 모습이다. 이 글자가. 그러니까는
당신은 어사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나? 싶어서 이제 그 세로로 하나 있는 게 사람이 서 있는 거고 저만 앞에다. 그게 자기 생각했을 때 납득이 안 되니까는 근처에 있는 거지를 데려다가 옷을 말끔하게 입히고 사대부처럼 입히고 이제 그 점집에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글자를 짚어라고 해요. 그래서 똑같은 글자를 짚었어요. 거기에서 점쟁이가 어사나리 했느냐 아니 일어나가지고 어디 갑자기 거지 새끼가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어사가 이제 그때 등장해서 나나 얘나 봤을 때는 이쪽이 더 이제 깔끔해 보이고 더 이제 사대부 같아 보이는데 똑같은 글자를 짚었는데 왜 얘는 거지가 되느냐라고 했더니 얘는 지금 사람 서 있는 거에 바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말이 안 돼. 어사가 아니야. 이거를 들을 때마다 방문수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결국 이게 그냥 점의 본질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얘가 짚으면은 어사 글자, 제가 짚으면은 거지 글자. 읽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지. 그런 그죠. 식으로.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점쟁이가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백그라운드를 보고 이제 추리를 어느 정도 섞어서 했겠죠. 근데 청강님이 타로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해 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전 청강님이 타로 그 카드 읽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믿고 안 믿고 신묘하다라든지 용하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조합해서 그 사람 마음에 편하게 맞아요. 듣기 좋게 맞아요. 해석해 주느냐가 맞아요. 중요한 거라. 맞아요. 저는 타로 마스터들을 보고 세라자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잼니의 마스터. 그죠. 맞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유튜브에서 타로 카드를 꼭 보십시오.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청강님도 사실 이거를 뭐 믿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잼예를 그죠. 만들 수 있는 무한 맞습니다. 알고리즘 기계처럼. 맞습니다. 저는 그런 용도로 타로 카드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거를 봤을 때 타로 카드가 메이저 카드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죽음, 악마, 그리고 뭐 판결 카드 이런 게 메이저 카드라고 해서 나눠져 있고 마이너 카드라고 해가지고 칼, 막대기, 컵, 동전 이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카드가 각각 14장씩 있어요. 머리 아파. 근데 이 14장 중에서 칼의 요소가 많이 나왔어요. 칼의 요소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언어,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에서의 그냥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현침살이 많아서 칼 카드가 나온 것 같거든요. 이게 바로 박문수의 그 나오는 점 이야기 해서 오케이. 일단 오케이. 둘 다 마음에 가진 칼이 많았어요. 근데 나는 청강님이 카드 뭐 나 관련해서 뽑아주던 뭘 뽑아줄 때마다 항상 칼 카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저분 현침살이 4개나 있기 때문에 칼 카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현침살이 뭔지 알려줘야 돼. 사람들이 현침살 뭐야 이럴 거야. 그 사주에 살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뭐 흔히 사람들이 많이 듣는 거 화개살 이런 것들, 역마살 이런 거 그런 것처럼 현침살도 살인데 이제 바늘의 형상을 한 살이다. 이래서 주로 말로 사람을 조진다. 그런 사람들이 현침살이 많다. 맞습니다. 뭐 이런 통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변호사 아니면 의사 이런 걸 하는 사람, 그러니까 현침살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가지면 좋다. 맞아. 이야기가 있었어. 아니면 아예 물리적으로 정말 바늘을 쓰는 직업을 해라. 맞아요. 막 그래서 문신사 해라. 아니면은 간호사 해라. 바느질 진짜 하는 사람도 괜찮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9개의 칼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불면증의 카드거든요. 머릿속에 생각이나 사고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카드예요. 오 마이 갓. 우리 둘 다 머릿속에 사고할 게 많은 거죠. 근데 저는 비교적 저는 머리 대면 자는 사람입니다. 근데 란타님은 밤에 잠을 잘 못 자세요. 할 일이 너무 많고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저분. 제 잘 모르지만 누웠을 때도 생각하다 잘 거예요. 그 다음은요? 여기에서 퀸 카드가 나왔어요. 칼의 여왕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둘 다 이거를 좋은 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직업으로 구현이 됐어요, 지금. 법역자로. 우리 둘 다 이거를 금전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이 박문수식 리딩. 저스티스 정의 카드로 나왔어요. 저스티스는 원래 뭐예요? 저스티스는 주로 법원, 그러니까 그냥 사람 인간사로 얘기했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걸렸을 때 이 카드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현침살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으니까는 법적인 문제만 이잖아요.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일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허. 저울에 달았을 때 이거를 우리가 동등하다. 해야 할 수 있고 칼이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칼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칼을 컨트롤해가지고 칼을 잘 포장해서 쓸 수 있는 쪽으로 가는. 칼을 컨트롤해서 정의를 얻는다라는 그 읽기 방식은 되게 뭔가 납득이 되네요. 그리고 거기에 교환 카드가 나왔어요. 교환 같은 경우에는 관혼상제를 상징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근데 이게 여황제 말고 여교황 카드가 있는데 황제랑 황제도 있고 여황제, 교황이랑 여교황도 있어요. 근데 교황 카드로 나온 거 보면은 그냥 성별을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약간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뭐 여황제나 황제 카드로 나왔다면은 물리적인 걸 행사할 수 있는 권력 같은 거구나. 그런 걸로 되는데 이거는 마음속에 약간 이것도 잼예로 남을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거든요. 우리 그런 식으로 콘텐츠도 읽는 건 좀 웃기다. 역사에서 왜냐면 별 카드예요. 스타 이거를 직접적으로 연예인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죄송한데 뭐 그냥 카드 보이는 대로 읽을게요. 뭐 한 획을 그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 같네요. 별이 될 수 있다라는 카드로 나온 것 같네요. 굉장한데? 믿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를 상징하는 카드와 우리가 별이 될 수 있다는 카드의 톤도 비슷한 톤이어가지고 저는 그렇다고 보이네요. 우리의 우정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건 좋을 것 같아. 성광님이랑은 맨날 수다 떠는데 한 번 떠들면 진짜 몇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훅 가버려요. 현침살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런가. 그럼 기본 2시간인데 네. 그게 안 남아있는 건 좀 아까워. 그래도 몇 번씩 녹음하시지 않았어요? 그것도 편집 못했죠 결국. 편집하지 마요. 고생하셨습니다. 1시간 반이나 녹음했네. 고물섭이라. 네, 이름 마음에 안 들면 고쳐도 돼요. 난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제안서의 내용들이 다 임시였기 때문에. 녹음 끌게요. 잠깐만요. 그럼 여러분 본편에서 만나요. 안녕.